안녕하십니까. 라이브 이혼 재혼 상담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부터도 계속 말씀은 드렸지만, 매주 목요일 날 오전 11시에 라이브 이혼 재혼 상담하는 걸로 변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평일 날 간혹 혹시나 해서 오셨다가 방송이 없어서 그냥 돌아서는 분들도 계셨을 건데, 일단은 매주 목요일 날 오전 11시에 라이브 이혼 재혼 상담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이 이혼과 재혼에 관련돼서 궁금한 사안이라든가 또는 내가 상담을 하고 싶어하는 내용이 있을 경우에는 채팅창을 통해서 질문을 해주시게 되면 제가 상담을 진행하겠습니다. 이때 나를 기준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만에 하나 내가 지금 현재 이혼이 돼 있는 상태 또는 재혼한 상태다 라고 하는데 아이들에게 문제가 생겼다. 그거는 이혼 상담 또는 재혼 상담에 준해서 진행을 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이 아이들의 문제는 부모의 문제에서 비롯되는 것이 매우 많습니다. 대부분들의 아이들 혼자 문제 생기는 경우는 극히 드물어. 왜 그러냐면 학교에서 또는 동급생들에게서 나름대로 피해를 입거나 문제가 발생되지 않는 이상은 대부분들이 아이들의 문제에 관련되는 부분은 대체적으로 이 어른들 즉 부모에 의해서 작용이 되게 되는데 이혼 또는 재혼에서는 이게 훨씬 더 심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릴 때도 이혼을 하고 난 후 또는 재혼을 하고 난 후에 아이에게 문제가 발생됐다. 이거는 아이 문제라기보다는 근본적으로 부모의 문제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거, 이 점을 꼭 염두를 해 두시고서 이혼 재혼 상담에서 논해야 될 문제입니다. 아이 문제로 논할 사안이 아니라는 점이죠. 그만큼 내가 생각을 했을 때 이혼을 하고 또는 재혼을 하고 난 후에 문제가 발생했다. 나를 비롯하여 또는 어떠한 특정한 인간관계 또는 아이에 관련되는 부분 이런 식으로 문제가 발생돼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고 하게 되면 이혼 재혼 상담을 신청을 하시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는 이혼에 대해서는 이혼 생각을 하고 있고 내가 이혼하고 어떻게 살까 이것만이 아니라는 거. 그래서 이혼하고 난 후 또는 재혼하고 난 후 또는 내가 이혼을 생각을 하든 재혼을 생각하든 거기에서 발생될 수 있는 또는 발생된 그런 문제들에 대한 부분은 무조건 이혼 상담과 재혼 상담을 진행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거를 모르다 보니까 계속 예를 들어서 내 주변에 특정한 인간관계가 있어. 그 인간관계와 계속 내가 너무 힘들어. 그러면 그 사람의 문제 또는 그런 환경의 문제 이런 식으로 문제를 엉뚱한 데서 찾아요. 실제로는 이혼한 나의 문제일 가능성이 매우 높거든요. 그리고 상대가 만약에 이혼 또는 재혼이다 라고 했을 때는 상대에게 문제가 발생됐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런 점을 감안을 해서 이혼 재혼 상담에 여러분들이 필요로 하는 게 매우 많을 겁니다. 이 점을 여러분들이 좀 생각을 해서 이혼 재혼 상담을 그냥 단순하게 넘기는 그렇게 그냥 대충 넘겨버리고 그럴 수도 있지 저런 내용이 있구나 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이혼 재혼은 자칫하면 매우 심각한 상황으로 전개가 되기 시작을 합니다. 그 이유는 바로 실패 경험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결혼 생활을 했고 사랑도 해봤고 정말 그러면서 자녀도 출생하고 그리고 나름대로 결혼 생활을 해오면서 이런저런 상황에서 살아본 경험을 갖고 있는데 이 경험이 실패로 끝났거든요. 이거를 갖고 살아가는 게 바로 이혼이고 재혼입니다. 과거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과거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사실적인 관점에서는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심리에서는 엄청난 역할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심리는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살아온 것에 의해 가지고 환경과 여건에 의해서 형성되는 게 심리거든요. 그래서 사람마다 모두 다 다릅니다. 그래서 과거에 특정한 사건의 영향만 받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에 영향을 받거든요. 이 중에서 가장 강력한 게 결국은 이혼, 즉 결혼에 실패한 경험이 매우 강력합니다. 왜 그러냐면 모든 인간관계를 다 바꿔야 되는 그런 위기로 들어가기 때문에 바로 이 실패 경험이 매우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늘 말씀을 드리지만 이혼에서는 이혼 심리로 살아야 되고 재혼에서는
재혼 심리로 살아야 됩니다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하는데 이 말의 뜻을 아는 사람이 전문가들도 없더라고요. 보니까 도대체 왜 자꾸 이렇게 문제에 관련되는 것만 집착을 하고 있는지. 왜냐하면 근본이 해결이 안 되면은 아무리 문제 해결하면 뭐합니까? 계속 문제가 반복이 되거나 또는 점점 더 큰 문제가 계속 발생하게 되는데, 그러면서 평생을 살아야 되는데 근본이 해결 안 되니까요. 그러려면 이혼 심리가 뭔지 재혼 심리가 무엇인지는 최소한 알아야 되는데 아무도 그 얘기를 안 해요. 뭐 이혼하고 나서 만나게 되는 누군가를 이렇게 느껴지는 그걸 이혼 심리라고 얘기하는데 그거 아니거든요. 아무튼 좀 많이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다 필요 없고 일단은 이혼과 재혼이 나에게 연결이 돼 있다라고 하게 되면 이혼, 재혼 상담을 신청을 하시면 제가 하나씩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또 하나는 만약에 외도와 연결이 돼 있었어. 옛날에, 아주 옛날에 뭐 30년 전에 내가 미혼일 때 유부남 유부녀를 만나본 적도 있어. 또는 내가 결혼 생활하면서 배우자가 또는 내가 외도와 연결된 적이 있었어. 그러면 10년이 지나든 20년이 지나든 30년이 지나든 이혼을 했던 재혼을 했던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외도 상담을 해야 됩니다. 그거는 외도는 외도와 연결이 돼 있었다라고 하게 되면 이혼 심리 절대 안 만들어집니다. 재혼 심리 절대 안 만들어집니다. 그러니 어디부터 얘기를 해야 돼요? 외도 얘기부터 해야 됩니다. 덮고 지나간다고 될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대부분 그걸 몰라요. 왜? 과거 20년 전 얘기인데 나는 그거 잊고 산 지가 오래된데, 그거는 본인은 기억에서 잊었을지는 몰라도 외상 트라우마 또는 관계 중독이 계속 악화되면서 지금까지 왔다는 얘기예요. 어쨌든 이혼 심리가 됐든 재혼 심리가 됐든 안 만들어져요. 무조건 파괴하는 심리로만 가게 됩니다. 그러니 얼마나 많은 문제가 발생을 하겠어요. 이게 제일 안타까운 문제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결코 과거가 잘못됐기 때문에 과거를 논하고자 하는 문제가 결코 아닙니다. 최소한 내가 행복하게 살으려면 무엇을 조절을 해놔야 행복하게 살지를 찾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점을 여러분들이 꼭 생각을 하시고 이혼, 재혼과 연결이 돼서 문제가 생겼다라고 하게 되면 이혼, 재혼 상담을 하시면 되고, 언제일지는 몰라도 과거에 외도와 연결이 돼 있었다. 내가 한번 외도의 경험이 있거나 또는 외도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어본 적이 있다라고 하게 되면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일단은 외도 상담부터 하셔야 됩니다. 다 필요 없습니다. 이혼을 해도 재혼을 해도 관계 중독이나 외상 트라우마는 악화될 뿐이지 치료되질 않습니다. 여러분이 느끼지 못하는 게 훨씬 더 심각합니다. 이 점을 꼭 참고를 하셔서 이혼, 재혼 상담과 외도 상담을 엄격하게 구분을 해서 신청을 하시면 제가 분명히 도움을 드릴 겁니다. 이 점을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이혼과 재혼에 대해서 전반적인 심리를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여러분들께서 필요로 하는 내용들, 궁금한 내용들 간단해도 좋고 일목요연하게 정리해도 괜찮습니다. 다만 질문 계속 연이어서 막 하면서 거의 독차지하다시피 하면서 이렇게, 그러면 제가 상담을 못 해드려요. 왜? 또 다른 질문 또 나오면은 연이어서 상담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가능하다면 200자 범위 내에서 요약 정리를 해서 상담 신청을 하시게 되면 제가 포괄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첫 번째 사연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메일로 여러분들께서 많이 이혼 또는 재혼 상담을 요청을 해주시는데 지금까지는 99%가 외도와 연결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답변을 보내드릴 때 외도에 관련되어 있는 상담에 준해서 외도 상담을 진행을 해드리겠습니다 라고 해서 보내드립니다. 외도는 이혼을 했던 안 했던 관계가 없거든요. 재혼을 했던 안 했던 그 관계 없습니다. 외도는 죽는 날까지 영향을 미칩니다. 어디에? 나의 심리에. 이거는 어쩔 수가 없어요. 이 점을 꼭 여러분들이 아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상담 신청을 할 때 이혼 상담을 신청을 할 것이냐, 재혼 상담을 신청할 것이냐, 외도 상담을 신청할 것이냐, 요거를 구분을 해서 나름대로 신청을 하시면 제가 알아서 조정을 해드립니다. 요 점을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어쨌든
여러분 상담 사연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46살의 이혼 여성입니다. 이혼 후 일도 열심히 하고 여행도 다니며 취미와 운동을 하면서 즐겁게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딸이 친구들에게 폭력을 쓰고 학교에 적응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남부럽지 않게 경제적으로 풍족하고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해주었는데 왜 이런 일이 발생하는 건가요? 라고 이렇게 상담 신청을 해주셨습니다. 이분께는 제가 별도로 다시 메일을 보내드렸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46세 이혼 여성으로서 나름대로 이제 이렇게 살아오신 이런 경력, 나름대로 이렇게 볼 때는 혹시 이혼 사유가 무엇이었는지를 좀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혼 상담 신청서에는 전 남편과의 이혼 상담에, 그러니까 전 배우자죠. 결혼 생활을 끝내고 그리고 실패를 했던 원인이 있거든요. 그 원인을 반드시 보내주세요라고 제가 거기에 신청서에 보면 나와 있는데 그거 빠져 있어요. 그래서 요청을 하고 난 다음에 지금 별도로 다시 또 이메일을 보내드렸지만, 자, 46세 이혼 여성입니다. 나름대로 이제 이혼을 했다는 얘기는 결혼 생활에 종지부를 찍고, 왜 결혼 생활이 힘들고 어렵고 그리고 더 이상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라는 판단이 들어서 그래서 이혼을 하게 됐을 겁니다. 이혼 사유는 모르겠지만 일단은 이혼을 하고 난 후에 나름 아이를 데리고서 자녀가 있으니까 양육을 하면서 일도 열심히 해야 되죠. 그리고 일도 열심히 하면서 나름대로 여행도 다니고 취미활동이나 운동도 하면서 정말 나름대로 즐겁게 살아왔다. 당연한 겁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어려움에서 벗어났는데 결혼생활하면서 남편과 함께 살아가면서, 전 남편이죠. 살아가면서 나름대로 가정의 가사일에, 예를 들어 자녀 양육에 뭐에 이렇게 얽매여서 내 나름대로 하고 싶었던 거, 즐거웠던 거 다 통제하면서 나름대로 억압되면서 살아왔을 겁니다. 그러면서 너무너무 힘들고 어렵게 되다 보니까 그래서 정리하는 그런 개념으로 해서 이제 이혼을 선택을 하게 됐으니까 이제 이혼을 하고 난 다음에 좀 편안해집니다. 왜냐하면 힘들었던 데서 이제 끝을 내버렸어요. 부부관계를 끝을 탁 내고 나면 부부관계에서 힘들었으니까 그 관계를 끝내버리고 나면 좀 편안해집니다. 이제 편안해지고 나니까 아이 양육하는 거야 뭐 그동안 해왔으니까 아이는 그냥 이렇게 양육을 하면 되는 거고, 그래서 학교 잘 다니게 만들고 환경을 잘 만들어주고 나름대로 이렇게 진행을 하면 되니까, 그러면서 이제 내가 그동안 못했던 거, 그래서 내가 여행 못했던 거, 그 다음에 여행도 좀 다니게 되고, 그 다음에 내 나름대로 취미하고 싶었던 거 취미활동도 하게 되고, 그리고 내 건강을 위해서 그래서 운동도 하게 되고 함께 가는 사람들과 즐거운 생활을 보내게 됩니다. 대부분 그렇게 보냅니다. 자, 그런데 이게 나름대로 내가 이제 일도 열심히 하고 나름대로 즐겁게 이렇게 보내면서 아이에게는 경제적으로도 남부럽지 않게, 그러면서 나름대로 생활이 안정돼 있는 걸, 그건 누가 느끼는 거냐? 엄마가 느끼는 거거든요. 자기 자신이 느끼는 거예요. 자기 자신은 힘들고 어려운 상태에서 이혼을 하고 난 다음에 일도 정말 열심히 내 나름대로 이제 혼자만 생각하면 되니까 아이는 내가 양육하면 되는 거고, 그렇게 하면서 나름대로 즐겁고 재밌게, 그리고 운동도 하면서 내 나름대로 시간을 참 많이 보내면서 나는 분명히 경제적으로도 안정돼 있고 그리고 나름대로 여유롭게 이렇게 생활한다라고 누가 생각하느냐? 이 엄마가 생각하는 거거든요. 근데 아이의 관점을 한번 이제 보는 거예요. 자녀의 관점에서 이렇게 보게 되면 부부관계, 예를 들어 전에 아빠가 있고 엄마가 있는데 두 사람이 어떻든 간에 어쨌든 그 안에서 내 나름대로 생활을 해오고 있다가 어느 날 부부가 뭔가 문제가 생기게 되고 싸우게 되고 뭐가 되고 이렇게 되면서 어느 하나가 이렇게 끊어지는 현상이 아이에겐 생긴 거예요. 아이에게는 뭔가 그때 당시에 이혼할 때만 해도 아이에게도 불안한 심리가, 그리고 굉장히 어려운 심리가 발생은 했을 겁니다. 물론 말을 하는 아이가 있고 말을 하지 않고 그냥 자기가 안정적인 곳을 나름대로 선택을 하는 경우도 있고 그냥 부모에 의해서 강제적으로 이렇게 선택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어디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또 밖에 나가게 되면 이제 이혼 과정이 되는 거예요. 친구들의 입장에서라든가 이렇게. 그러다 보면 말수가 혹시나 이것이 문제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게 되면
나름대로 특히 이혼 가정에 대한 편견이 매우 많은 곳이 있거든요. 매우 많은 사람들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혼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아이가 갖고 있을 가능성도 높습니다. 자, 그런 상태에서 뭐가 있냐면, 더 중요한 거는 이 이혼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실은 뭐가 중요하냐면, 아이 입장에서는 예전에 결혼 생활하고 이럴 때는 엄마 아빠가 이렇게 있다 보니까 엄마가 매우 나한테 굉장히 시간도 많이 할애하고, 물론 이제 엄마가 자기 하고 싶었던 거 뭐 했던 거 이거 못하면서 나름대로 아이를 위해서 관심을 갖고 열심히 이렇게 해왔는데, 이제 엄마가 이혼을 하고 난 다음에 나름대로 일도 열심히 해야 되잖아요. 그럼 일하는 시간이 많이 소요가 될 거고, 또 여행도 다녀야 되죠. 여행하는 시간도 많이 소요가 될 거고, 또 취미하고 운동도 해야 돼. 거기에도 시간을 많이 하게 되고, 그렇게 되다 보니까 아이가 정작은 관심받을 곳이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엄마로부터 관심받는 곳이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관심을 받지 못하게 되니까 경제적으로는 풍족하고 생활은 안정돼 있지만 심리가 무너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왜? 관심을 못 받으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에게 이유 없이 조그마한 스트레스와 상처가 생겼을 때 바로 엄마랑 또는 뭐 이렇게 가족들이 있으면은 이야기하면서 이건 어떻고 이러면서 미주알고주알 하면서 티격태격 해가면서 해결을 해가거든요. 근데 관심이 없다 보니까, 관심이 사라지게 되다 보니까 아이에게 매우 심각한 문제가 발생이 됐어요. 그런데 경제적으로 풍족하지, 생활은 안정돼 있지, 엄마는 그렇게 느끼고 있으니까 아이가 그 안에서 관심을 못 받은 채 점점 악화돼가는 결과가 초래가 된 겁니다. 자, 그러다가 엄마는 새까맣게 몰라요. 왜? 자기는 즐거우니까. 나는 즐겁거든요. 근데 아이는 어떻게 돼가는지 몰라요. 가끔 가다가 물어보겠죠.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면서 엄마는 이렇고 즐겁고 재밌어. 애가 봐도 엄마 즐겁고 재밌게 잘 살고 계시거든요. 내 안에 어떤 문제가 생겼는지는 관심이 없어요. 그렇게 되면 아이들이 대부분 그냥 피상적인 얘기는 잘해요. 같이 여행 간다, 같이 즐겁고 재밌게는 잘 보내요. 그러나 심리가 한번 무너지기 시작하면 피상적인 건 잘하는데, 즉 보여지는 건 되게 잘하는데, 문제가 하나 생기면은 그거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엄마가 없다 보니까, 없는 거나 마찬가지 아이한테는. 그렇게 되다 보니까 아이는 작은 스트레스, 작은 상처에도 이게 커지다 보니까 도저히 내가 못 견디겠다 생각이 드니까 이제부터는 자칫 잘못하면은 바로 이제 친구들한테 뭐 욕하는 거 틱틱거리고 막 화내고 이러는 것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는 안 되겠다 생각하면 이게 점점 강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폭언도 하게 되고 폭력도 쓰게 되고 막 이렇게 됩니다. 아이들이. 왜? 자기가 관심 받는 곳이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못 견디는 거예요. 못 견디면 어딘가에서 터져 나와야 되거든, 이게. 그래서 어떤 아이들 같은 경우는 SNS에서 이상하게 막 그 이성관계가 이상해지고, 그리고 막 이상한 데 막 빠져들게 되고, 그리고 학교에서 학교 폭력이 막 발생하게 되고, 이런 일들이 막 생기는 거예요. 왜? 그 아이 문제가 아니잖아요. 즉, 엄마가 또는 아빠가 아예 관심이 없는 거야. 아이가 어떻게 그냥 경제적으로 풍족하고 생활만 안정되면 아이는 잘 클 거다라고 생각하는, 내 나름대로 즐거우니까 너도 즐거울 거야 라고 생각하는 엄청난 착각에 빠져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문제가 발생되다 보니까 친구들에게 폭언을 하게 되고 폭력을 씁니다. 그러니 학교 생활하는 게 너무너무 싫은 거예요. 학교 생활에 스트레스 상처 해소하러 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 선생님이 통제를 하게 되고, 그 다음에 또 뭔가 제도적으로 문제점이라고 인식을 하게 되니까 학교 가기가 또 싫어지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적응을 못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되니까 엄마 입장에서 볼 땐 도대체 얘가 왜 이러는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내가 그 어려운 결혼 생활에서 네 아빠랑 뭐 예를 들어서 이런 생활에서 내가 이렇게 벗어나게 했고, 그리고 나름대로 엄마는 너를 위해서 열심히 일을, 사실은 아이를 위해서 열심히 처음에는 그렇게 했지만 자기 즐거우려고 하게 된 거잖아, 이제는. 그래야 여행도 다니게 되고, 그래야 취미와 운동도 즐기면서 사람들과 함께 하면서 굉장히 즐겁게 살아갈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아이는 관심 뒷전이 돼버리는 거예요. 즉, 자기 자신의 나름대로 즐거움을 위해서 아이가 뒷전이 되다 보니까 아이가 갈 데를 잃어버리게 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는 어떻게 스트레스와 상처를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결국은 이거를 외부적으로 표현하게 되다 보니까 지금과 같은 이런 친구들에게 폭언, 폭력을, 특히 딸이면 더합니다. 이게 왜? 관심에 관련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경제적으로도 풍요하다, 생활이 안정됐는가, 이거 다 필요 없어요.
뭐가 가장 중요하냐면 내 심리가 최악으로 무너져 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해가 안 돼. 선생님의 입장에서도 볼 때 옛날에 얘 안 이랬는데 얘가 왜 갑자기 이렇게 됐나? 이제 그런 거부터 시작을 해서 엄마 입장에서 볼 때는 더더욱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이만큼 해놨으면 됐지. 라고 생각을 하니까요. 결국 무슨 얘기냐면 이 아이의 눈높이 그리고 아이의 심리를 전혀 읽을 줄 몰라요. 그러면 지금부터라도 아이와 대화를 해라 뭐를 해라. 아니에요. 애가 대화하겠어요? 이미 끝났는데. 그러면 누구에게 뭐 치료를 하고 상담을 하고 뭐 하고 하겠어요 애가? 폭언폭력 쓰면 되는데. 그래서 애가 심리가 너무 많이 무너졌어요. 그래서 문제가 발생이 딱 돼서 수면 위로 드러나는 순간 이미 골물대로 다 골랐어요 이미요. 그러면 이걸 과연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제일 우선은 자책할 필요 없어요. 몰랐던 거예요. 엄마도 자책하면 안 돼요. 몰랐던 거예요. 아 이런 거였구나. 근데 왜 아무도 이걸 안 알려줬지? 알려주는 사람이 없어요. 왜? 문제가 수면 위로 나타나게 되면 그때는 이미 골물대로 골마서 이제 터져 나오는 거예요. 그거 해결된다고 할 문제가 아니에요. 그건 해결 차원을 넘어선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때 뭐를 해야 되냐면 이게 내 문제였지 아이의 문제는 아니었구나. 제일 먼저 아이를 그런 관점에서 보호하려고 들어야 돼요. 아이를.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절대 자책하지 마시고 아이 탓하지 마시고 지금 아이가 너무 많이 무너져 가고 있어요. 그걸 방치해 놓고 있었던 것 뿐이에요. 무너지라고. 그래서 지금은 자책하지 말고 내가 그동안 너무 무관심했구나 아이한테. 그래서 지금 무엇을 해야 되냐면 여행 다니는 거 좀 보류시켜 놓고 그리고 취미 운동하는 거 조금 보류해 놓고 그리고 일에 관련돼서 열심히 하는 거 그거는 생계라든가 발전을 위한 거니까 일은 열심히 하는데 일도 지금 현재 수준에서 유지 정도 열심히 하는 발전을 하려고 하는 거거든. 유지를 해놓고 기본적인 거는 유지를 해놓고 그리고 난 다음에 아이에게 관심을 쏟아야 돼요. 아이에게. 그래서 아이가 왜 아파하는지 그러면 뭐 어쩌고 이야기를 한다. 그렇게 되면 그랬구나 그럴 수밖에 없었구나. 그러면서 이제 아이와 이제 소통할 수 있는 이 순차적으로 진행해야 돼. 대화를 나누세요. 대화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안아준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지금요. 그 차원을 넘었어요. 처음에는 뭐 이렇게 가서 누군가가 개입해가지고 뭐 얘기하고 그러면 아이도 뭐 엄마랑 같이 얘기 나누면서 눈물 펑펑 흘리고 너무너무 왜 이제 알았냐 그러면서 서로 이제 너무 좋아졌어요. 처음에는 괜찮아요. 근데 조금 지나면 최악으로 가요. 그러면 그렇지 엄마가. 또 엄마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그렇지. 아니 하루아침에 뚝딱거리고 바뀝니까? 아니 심리가 하루아침에 뚝딱거리면서 바로 바뀌냐고. 그때 느끼는 건 맞아요. 감동을 느끼게 되고 정말 엄마가 이런 게 아니었구나. 내 딸이 이게 아니었구나. 너무너무 좋죠. 훌륭한 솔루션이죠. 그러나 이게 하루아침에 바뀌냐고요. 그런데 그거를 계속하라. 그거 아니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은 거기에 열광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예를 들어 내가 아이에게 이렇게 문제 생겼어. 이게 내 문제구나. 그래서 이제 이런 솔루션 이제 얘기도 들었어. 그러면 이제 아이와 그러면 요런 방법으로 한번 친하게 이렇게 해서 한번 아이를 뭐 해주고 뭐. 그거 방법 아니거든. 그걸 일시적으로 땜빵하는 거예요. 그냥요. 근본은 뭐냐? 꾸준한 엄마의 꾸준한 노력이에요. 그러면 무엇을 노력해야 되느냐? 바로 관심이에요. 아이에 대한 관심. 아이가 왜 예전에 그리고 왜 현재까지 이렇게 오게 됐는지 정확한 원인을 알고 그게 가장 중요해요. 원인을 덮어버리면 안 돼요. 원인을 정확하게 알고 그거를 하나하나 그 끝단부터 문제를 해결해 가기 시작을 해야 돼요. 지금 나타난 것부터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니라 최초에 나타났던 문제들부터 해결하기 시작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 근데 요즘은 자녀들에 관련되어 있는 문제점에 대한 솔루션은 지금 현재 나타나는 문제부터 해결하려고 들어요. 그거 100번 해도 답 안 나옵니다. 이미 골물대로 골마서 터져서 나온 건데 거기에 사람들은 열광을 합니다. 절대 그런 데 현혹되지 마시고 근본, 즉 이혼하기 전 단계부터 파고 들어가야 돼요. 무엇이 문제인지 근본 원인을 찾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내 시간을 조금 할애를 해서 지금 취미 운동, 여행, 정말 이쪽에 모든 걸 100을 쏟았다 그러면 거기에서 한 절반 정도, 유지 정도 정말 해놓고 불필요한 거는 하지 말고 관심을 가져. 그래야 아이가 살아나요. 그래야 아이가 회복을 해요. 가장 중요한 거는
그때 지금 현재 문제만을 해결하기 위한 솔루션은 결코 아이를 건강하게 회복 못 시킵니다. 아이 매우 심각해집니다. 그거 나중에 감당 못해요. 그 다음에는 이제 엄마의 노력 가지고는 안 돼요. 아이 스스로가 나중에 성인이 돼서 최악의 인생을 살면서 자기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라고 하는 최악의 그것까지 가야만 그 기회가 오는데, 대부분은 그 기회 안 잡고 무너진 채로 그냥 인생을 끝내버려요. 이게 매우 위험한 거거든요. 그래서 초반에 문제를 해결하려고 할 때는 지금 있는 문제를 해결하려고만 들지 마시고, 그것도 매우 중요해요. 그러나 근본에 관련되는 걸 찾아가면서 해야 돼요. 이게 엄청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혼하기 전 단계 결혼 생활했으면서부터의 문제점에 대한 것들을 미리 파악을 이제부터라도 분석해야 돼. 몰랐으니까 그동안 아이를 너무 방치해놨으니까.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결혼 생활하면서 있었던 문제들부터 시작을 해서 이혼하는 과정에서, 그리고 이혼하고 난 후에 내가 전혀 관심을 갖지 않았던 이 아이의 심리가 어떻게 변화되어 왔는지를, 그래서 하나하나의 그 원인을 찾아서 해결을 하고, 그러면서 현재의 문제점들을 해결해 가게 되면 아이 그렇게 어렵지 않게 금방 돌아옵니다. 아직은 내가 양육을 하고 있으니까요. 아이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도 지금 감당이 안 되기 때문에 지금 그러고 있는 거거든. 이 점을 꼭 명심을 하시고,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다라고 이렇게 판단이 들어가게 되면 이메일로 무료상담 신청을 보낼 때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작성을 해서 보내주시게 되면 근본 원인이 무엇이고 현재의 문제가 발생된 것부터 시작해서 그럼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 가야 될 것인지, 그리고 다시는 아이가 이렇게 엇나가지 않고 나름대로 아이 스스로도 행복하게 갈 수 있도록 만들 것인지, 물론 나 자신도 즐겁고 행복하게 살아가면서 아이도 즐겁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어떻게 만들 것인지를 최소한 제가 자세하게 답변은 해드릴 겁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지금 현재 제한된 시간 안에서 상담을 해드린다면 제1우선은 지금 이 문제는 아이의 문제이기보다는 엄마가 너무 아이를 방치해 놓음으로써 아이 자신이 관심에 관련되는 게 사라지게 되면서 자기의 스트레스와 상처에 관련된 이 힐링 체계가 무너지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어긋나지기 시작을 해서 지금까지 이렇게 악화되면서 왔다가 터져버린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이라도 내가 자책하지 마시고, 너 몰라도 너무 몰랐구나, 내 아이를 너무 방치해놨구나, 경제적으로 풍요롭고 그리고 생활이 안정돼, 그건 내가 느끼는 거였지 아이가 느끼는 게 아니었구나. 아이한테는 그것도 중요하겠지만 무엇보다 관심이 매우 중요했구나라는 것을 빨리 아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현재의 문제만 해결하려고 들지 마시고, 그건 더 악화시키는 거니까. 그래서 무엇을 해야 되냐면 바로 과거의 원인, 근본 원인부터 찾아서 하나씩 해결을 하는 가운데서 현재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구나. 빨리 이것부터 알아야 돼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방법에 대한 거는 별도로 이메일로 문의를 주시면 자세하게 제가 안내를 해드립니다. 요 점을 꼭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서로 방향이 다르다는 걸 인정하고 5년 전에 싸움 없이 이혼을 했습니다. 같은 직장은 아니지만 동종업계에 있다 보니 인간관계가 겹칠 수밖에 없습니다. 전 남편과 저는 이혼 심리로 전환이 돼서 마주쳐도 어색하지 않은데, 직장 사람들은 계속 신경 쓰고 걱정하거나 간혹 이혼 후 멀쩡한 저를 보고 이상한 시선을 보내기도 합니다. 이래도 영향을 미치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대부분들 이렇게 보면은 지금 상담을 신청하신 분과 같이 서로가 생각을 해볼 때 우리가 성격 차이가 됐던 아니면은 살아가는 방향이 됐던 이게 뭔가가 다르다. 그래서 나름대로 부부가 같이 협의를 해서 우리 이렇게 사는 건 아니지 않느냐. 그래서 이혼을 하고 우리가 서로 각자의 길을 가는 게 좋겠다라고 얘기를 해서 정말 싸움 없이 서로가 다르다는 걸 알고 있으니까 싸움 없이 해서 이혼을 합니다. 그래요. 대부분 그렇게 이혼을 합니다. 자, 이때 가능하다 그러면 싸움 없이 이혼했다는 건 매우 긍정적입니다. 왜 그러냐면 트라우마가 만들어지지 않고 이혼을 할 수 있었거든요. 이혼하는 과정에서 대부분 트라우마가 많이 커지거나 또는 트라우마가 만들어지게 되는데,
그 트라우마 없이 이혼한 건 매우 긍정적입니다. 자, 이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자, 이혼을 했어.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뭐 방향이 다른데 서로 이혼하고 각자의 인생을 살아가는 거니까 문제가 되지 않죠. 그런데 나에게 상대는 중요하지가 않아요. 나한테 뭐가 중요하냐면, 그래도 어쨌든 한때 열렬히 연애를 해봤죠. 굉장히 즐겁고 행복하고, 그래서 앞으로 정말 이 사람이랑 같은 방향을 향해서 내가 생각한 방향, 상대가 생각한 방향, 그래서 나름 잘 살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결혼을 했고, 그 결혼 생활을 해오다가 이건 좀 아닌데? 라고 생각을 해서 서로 이야기를 해서 잘 헤어진 경우라고 할지라도 결국은 내가 선택한 것에 대한 실패의 경험을 내도 모르는 사이에 갖게 됐다는 거예요. 그것을 더 크게, 그래서 트라우마를 만들어가면서까지 이혼을 했느냐, 아니면 그거 없이 실패의 경험을 갖고 있느냐, 이게 매우 중요하거든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바로 인간관계의 변화 때문에 그래요. 결혼 생활하고 연애를 하고 결혼 생활하고 이럴 때 인간관계가 있거든요. 직장 생활에 관련되어 있는, 동종업계에 관련되어 있는 거래처부터 그 다음에 동종업계에 관련되어 있는 모든 인간관계에 관련되는 사람들, 내 친구 관계부터 내 가족 관계까지 모든 인간관계가 있어요. 그 인간관계에서 변화가 일어난다는 걸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을 해야 되냐면은 이혼을 했고, 그리고 난 다음에 뭐 같이 직장 생활하고 같이 이렇게 가진 않지만 같은 업계에 이렇게 예를 들어 만약에 있다면 서로 마주치는 경우도 있어요. 너는 너의 길을 잘 가고 있으니까 잘 가. 그 다음 나는 나의 길을 가고 있으니까 서로 그래 10시. 그냥 아는 사람 정도 수준으로 해가지고 그렇게 보낼 수도 있어요. 왜? 상대에 대한 트라우마는 갖고 있질 않으니까 그런 거예요. 근데 상대에 대한 트라우마를 갖고 있으면 매우 심각해져요. 그러나 지금 상대에 대한 트라우마는 가지고 있진 않지만 문제는 뭐냐면 인간관계예요. 인간관계. 왜? 내 주변에 지금 전 남편과만 인간관계를 갖고 살아가는 게 아니잖아요. 내 주변에 있는 인간관계에서 무엇이, 나는 이혼을 했고 나는 이러한 거를 했고 뭐를 했고 관련되는 걸 주변 사람들은 모르잖아요. 예를 들어 주변 사람들이 설령 알고 있다라고 하더라도 걱정되고 뭐하고, 그게 무슨 얘기예요? 인간관계가, 내가 결혼과 이혼을 하면서 내가 그 인간관계 변화를 내가 지금 전혀 눈치채고 있질 못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부부관계로 있을 때는 그거 신경 안 써서 이런 인간관계였는데, 둘이 이혼하고 나니까 자꾸 물어봐요. 그 사람이랑 괜찮냐, 뭐 하느냐. 이게 왜 그냥 인간관계가 변화되질 않았기 때문에 그래. 그래서 내가 이혼 심리로 살아가고 있다는데 미안한데 이혼 심리가 아닙니다. 아마도 예전 연애할 때 미혼일 때 심리로 마치 된 것처럼 느껴졌을 거예요. 그거는 예전에 갖고 있던 미혼 심리, 있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걸로 살아가고 있는 거지 이혼 심리가 아닙니다. 이혼 심리는 바로 어떻게 살아냐면, 내가 이혼한 상황에서 주변 사람들, 나를 만나는 인간관계 주변 사람들, 그래서 인간관계가 변해야 됩니다. 내가 또 그 변화를 이끌어 가야 되는 게 또한 이혼 심리입니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더 이상 내가 이혼에 관련되어 있는 것이 주변 사람들한테는 아무 문제가 생기질 않고 걱정이 된다든가 신경 쓴다든가 이런 게 발생을 하면 안 됩니다. 왜? 변화를 해야 되니까요. 내 아이가 있다, 예를 들어서. 내 아이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이혼을 하고 아이를 양육해 가는데 아이가 이혼의 영향을 거의 전혀 받질 않아요. 누구에게도 이혼에 관련된 얘기를 들어도 아무렇지가 않아요. 이게 내가 그렇게 만들어줘야 돼. 즉 인간관계가 변하는 거예요. 부모 자식 관계도 변화가 되는 거고, 옛날엔 같이 살았지만 아니고, 그리고 또 예전에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내 지인들, 내 친구들, 내 직장의 동료들, 기타 등등 관련되는 사람들이, 나와 인간관계에 있었던 사람들이 나와 내 남편과 함께 살아가던 이 부부관계로 살아가던 그 인간관계를 다 알고 있는 사람들이, 내가 이제 이혼을 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나를 바라볼 때 이혼한 사람으로서 편안하게 이렇게 인식이 될 수 있도록 나 자신을 만들어가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 가장 중요한 게 내 심리의 변화예요. 즉 내가 지금 이혼 심리로 살아가고 있냐, 본인은 이혼 심리로 살아가고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혼 심리로 살아가게 되려면 제일 먼저 내 심리 상태가 어떻게 변화됐느냐, 이걸 빨리 알아야 돼요. 그리고 이혼하고 난 다음에, 즉 연애를 했고 연애 심리를 갖고 결혼 심리를 갖고 결혼 실패 심리를 갖고 지금 내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느냐라는 거를 내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머릿속에서 사라지고 뭐 그냥 이혼을 했어, 그냥 그걸로 끝, 이렇게 된다 그러면은
매우 지금 내 심리 상태가 안 좋은 상태에 지금 현재 들어갔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첫 번째는 심리가 변합니다. 내가. 이거를 대처를 해줘야 돼. 내 자신이 거기에 맞도록. 두 번째는 인간관계가 변합니다. 내 주변에 나와 연결되어 있는 인간관계가 변화됩니다. 여기에 맞도록, 이 변화에 맞도록, 이혼에 맞도록 인간관계도 변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바로 세 번째는 성의 인식입니다. 왜 연애와 결혼을 해가면서 성이 연결이 돼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끊어지 단절이 되면서 내가 이제 이혼을 해서 이 세 개가 성이 변화돼야 되거든요. 결국은 내 심리가 변화되고 인간관계가 변화되고 성이 변화됩니다. 이 세 개가 몽줄이 다 변하는 게 바로 이혼이에요. 그래서 이혼은 편안하게 해도 이혼 심리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대부분은 이혼 심리 생각 안 합니다. 아유, 그거는 잊고 살면 돼요. 아니라니까요. 내 미혼 시절로 돌아간다. 그래서 마치 돌싱이다라고 우리가 표현을 많이 하는데 착각이에요. 싱글이 된 게 아니에요. 돌아온 싱글은 없어요. 절대 싱글로는 못 갑니다. 결국은 내가 그러니까 미혼일 때의 심리를 갖고 연애의 심리를 갖고 결혼의 심리를 갖고 실패의 심리도 갖고 있는 상태, 이게 짬뽕으로 움직이고 있는 게 지금 현재 내 심리예요. 이혼 심리로 전환을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점을 감안을 하시고 이상한 시선으로 본다, 일에 대해서 이상하다 뭐하다 그런 거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 내가 이혼 심리로 지금 현재 형성이 돼 있지 않구나라는 것만 명확하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러면 내 이혼 심리를 어떻게 만들어야 되느냐라고 한다 그러면은 지금 우리가 공개되어 있는데 이메일로 이혼 상담 신청서를 작성을 해서 보내주시게 되면 어떤 방식으로 진행이 되어야만 이혼 심리가 형성이 됩니다라고 제가 답변을 보내드릴 겁니다. 좀 내용이 좀 깁니다. 구체적입니다. 물론 간단하게 해서 작성을 해서 그 방법을 보내드립니다. 그러나 이 지금 채팅창을 통해 가지고 상담 신청을 하게 됐기 때문에 제가 구체적으로 어떤 상태 왜냐면 모르니까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포괄적으로만 얘기를 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상담 신청을 하신 분은 이혼 심리가 형성된 게 아니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에 관련되는 거, 그리고 주변 사람들이 걱정을 하거나 주변 사람들이 신경을 써주거나 또 내가 신경 쓰이거나, 그래서 이혼에 관련되어 있는 거, 내가 이혼하고 잘 살아가고 있는데 주변 사람들은 많이 걱정하고 저게 과연 맞는가? 라고 생각이 들어가고 이렇게 된다는 얘기는 인간관계가 변화되지 않았다는 거, 그 다음에 내 심리가 이혼 심리가 형성되어 있지 않다라는 거,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 이게. 그래서 지금 내가 이혼 심리가 형성되지 않고 있구나 라는 것만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다 나쁘다의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이라도 내가 지금 이혼 심리로 전환을 하고 잘 살아왔다고 생각했는데 혼자 살면서 느끼는 게 이혼 심리가 아니구나 라고 꼭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세하게 알고 싶어요. 왜냐하면 이혼 심리에 대한 부분은 바로 본인 개인에게만 해당되는 사안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이혼 심리는 전혀 나에겐 해당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혼 심리는 내 인생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 인생. 미혼일 때 살아가던 심리, 그 다음에 연애하면서 만들어졌던 심리, 그리고 결혼 생활에서 만들어졌던 심리, 결혼 실패하면서 만들어진 심리, 이게 다 짬뽕이 돼 있는 상태거든요, 지금. 이것들을 다 가지고서 나의 이혼 심리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본인 사연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 점을 꼭 염두를 해두시고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어하는 경우에는 이메일로 이혼 상담 신청을 하시면 무료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자세하게 안내를 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쨌든 사람들은 우리가 이렇게 보다 보면은 제가 제일 안타까워하는 게 준비하지 않은 이혼과 준비하지 않은 재혼이 얼마나 자기 자신의 인생을 붕괴시키고 무너뜨리고 최악으로 만드는지 본인 당사자는 못 느낀다는 게 문제예요. 본인 당사자는. 참 그게 안타까워요. 물론 내 안에서 내 심리가 골물대로 골마가지고 완전히 박살나버리는 그때 나타납니다. 내가 힘들다는 게. 또 하나, 아까도 제가 잠시 얘기했지만 내 아이가, 내가 양육하고 있는 아이가 전혀 문제없다고 생각했는데 이 아이에게 뭔가 하나가 문제가 확 발생이 됐다. 그러면 그 아이 심리가 완전히 붕괴될 대로 붕괴돼서
골물대로 골마서 터졌을 때 비로소 그게 나타납니다. 모르는 것 치고는 대가가 너무 큽니다. 그러면 그런 거를 미리 이혼 전에 또는 이혼을 했더라도 내가 미리미리 준비를 이 재혼을 하기 전에 또는 재혼을 했더라도 미리미리 내가 그거를 준비를 해서 전환을 해놨다라면 발생하지 않을 문제인데 몰랐던 것 치고 준비하지 않았던 것 치고 그 대가가 너무 큽니다. 누군가는 그걸 반드시 대가를 치러야 됩니다. 내가 치르던 내 아이들이 치르던 주변에 누군가가 치르던 반드시 그 대가는 치러야 됩니다. 왜? 최악으로 누군가는 그렇게 가게 돼 있어요. 준비가 돼 있지 않으면 엉망이 돼가거든. 엉망이 되는데 나는 못 느낀다 그러면 내 주변이 이제 문제가 심각해집니다. 나는 못 느낀다 그러면 이게 어디서부터 시작되냐면 나의 심리가 붕괴되는 것부터 시작을 하게 된다는 거. 최소한 그 정도는 알고 나는 너무 좋아 착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준비 과연 했느냐? 내 심리는 과연 어떻게 됐느냐? 그 다음에 내 인간관계는 과연 어떻게 됐느냐? 그리고 나의 성은 어떻게 변화됐느냐? 최소한 그 정도는 알아야죠. 자기 편한 대로 해석했다? 그럼 끝난 거죠. 자기 편한 대로 합리화시켜놨으니까. 그래서 심리장애 또는 중증 심리장애 발생한 사람들은 자기 합리화가 아주 능합니다. 이건 이렇게 되는 건 당연한 거야. 이건 이렇게 되는 건 당연한 거야. 그래서 심리장애 또는 중증 심리장애까지로 악화돼 버리게 되면은 그때부터는 더 이상 인간관계로 살아가기가 어렵게 됩니다. 이 점을 여러분들이 좀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요즘 와서 많이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번 여러 가지 얘기를 하게 되는데 제가 이 방송 얘기를 좀 한번 하고 싶습니다. 특히 외도와 성을 다루고 있는 예전에는 거의 금기화되어 있던 것이 지금은 아예 대세화되면서 외도와 성을 다루고 있는 방송 그리고 언론 그리고 유튜버들 엄청 많습니다. 방송 드라마 예능부터 시작을 해서 진짜 말 그대로 영화의 소재 기본이기도 하고 언론도 마찬가지예요. 상담이라는 명분 아래서 아래서 하면서 언론에서도 지금 앞다투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외도와 성에 대해서 아주 리얼 그 자체죠. 그리고 유튜버들도 장난 아닙니다. 자, 매우 어느 누군가는 매우 고통스럽고 매우 힘들고 정말 어려움을 느끼고 돼 있는 그런 거를 유발하게 하는 게 외도와 성입니다. 그런데 이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사람들한테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자기들끼리 얘기를 하면서 그러니까 전달해주고 싶은 거는 뭐냐면 이런 것이니까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라는 거짓말을 해가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왜 그러고 살아? 이혼해 라고 이야기. 결론은 그렇게 납니다. 왜? 벗어나라 그럽니다. 그리고 너의 인생을 살으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문제는 뭐가 있냐면 이게 언론이 됐던 방송이 됐던 그러고 난 다음에 유튜브가 됐던 이 사람들이 인기가 높아지고 시청률에만 관심을 갖고 있지 그 사람들이 어떻게 무너지는지 어떻게 최악으로 가는지는 관심 없어요. 그러니까 힘들고 고통받고 어려움을 느끼는 사람들한테 이야기를 하는 게 벗어나 그만해 왜 거기에 있는데 라고 이야기를 결론을 끝내버립니다. 나 같으면 안 살아 막 이러고 그러면서 이제 이 자극을 점점 더 강화를 시켜야 돼요. 왜? 자극적이어야 되잖아요. 성도 매우 자극적이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외도에 관련되는 것도 매우 자극적이어야 돼요. 그러면서 뭐래? 최악이다. 저건 인간 쓰레기야. 말종이야. 막 그래. 저건 말도 안 되는 범죄야. 막 이렇게 이 정도의 자극적인 거를 계속 소재로 끌고 와야 됩니다. 그래야 사람들이 봐요. 이제는 그냥 남편이 외도했어요. 그거 가지고는요 방송 나오지도 못해요. 언론에 가서 얘기도 못해요. 이제는요. 최소한 이 정도 급으로 가야 뭐가 돼요? 왜 그러고 살아? 그러면서 일단 자극적인 소재가 만들어졌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왜 그러고 살아? 끝내. 그리고 너 인생 찾아. 이게 현명한 거야. 자극이 강하면 강할수록 점점 더 빨리 끝내야 되죠. 자, 왜 그러고 사냐? 그러고 살면 안 되지 않냐? 이혼하는 거 당연히 맞는 거예요. 그거 틀리다라고 얘기 안 해요. 저는요. 맞습니다. 문제가 하나 생겼어요.
인기와 시청률을 높이기 위해서 뭐 결국은 다 이혼으로 몰고 가거든요. 지금요. 무조건 다 이혼으로 몰고 가요. 그게 나쁜 건 아니에요. 왜?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럽게 그렇게 계속 살아야 된다? 이건 말이 안 되는 얘기거든요. 저는 이혼을 하지 말아주기가 아닙니다. 그러나 거기서 본인들이 겪었던 이 어려움이라든가 고통이라든가 힘들고 막 이랬던 이 트라우마는 도대체 어떻게 하라고요? 트라우마는 그냥 이혼으로 끝내라. 아니거든요. 이게 너무 위험하다는 얘기예요. 대책 없이 자극적인 소재 시청을 위해서 그리고 정말로 자기 자신의 인기를 위해서 한 건 좋다 이거예요. 그러면은 대책도 만들어 줘야 되잖아요. 그렇게 자극적인 걸 올려놓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국민들에게 다 얘기합니다. 외도 발생했다. 성에 이런 게 문제 생겼다. 여러분 이혼해야 됩니다. 라고 갑니다. 그러니까 국민들이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남편이 외도를 했다. 아내가 했다. 맞아. 무조건 이혼해야 돼. 왜? 당사자가 느끼는 고통은 엄청나게 강력하거든요. 그러니까 필요 없어. 무조건 이혼하라 그랬어. 자기도 모르게 세뇌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성에 문제가 생기거나 또는 외도에 관련되는 문제가 생기게 되면 이유를 막론하고 무조건 변호사 찾아가요. 이혼하려고. 왜? 회복이라는 개념을 아예 말살시켜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누가? 방송이, 언론이, 그리고 유튜버들이 결국 자극적인 소재를 계속 끌고 오면서 그렇게 만들다 보니까 대세가 이혼을 해야 살아가는 게 돼버려요. 문제가 생겼어요. 이혼 후의 인생은 과연 어떻게 살 거냐? 아무도 얘기 안 해주잖아요. 왜 이혼 후의 인생까지 얘기하면은 자극적이지가 않게 되거든요. 말이 안 되는 얘기. 그러다 딱 자극적인 것까지만. 그리고 끝! 여기까지. 그 다음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혼 후에 그 사람이 고통받던 사람이 정말 이 최악에 있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게 될지는 아무도 얘기를 안 해줍니다. 아무도. 그러면서 계속 이혼만 권장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은 외도, 성, 무조건 이혼, 끝. 이게 대세가 돼버렸어요. 대세가. 그런데 참 이상하죠. 그런 사람들의 아이들도 그렇게 돼요. 본인들은 그걸 몰라요. 지금 자기가 지금 나와서 뭔 얘기하고 있는지를 몰라요. 내 아이들에게도 엄청나게 자극적으로 주면서 그걸 당사자인지를 몰라요. 또 하나는 그걸 보면서 아니야 하는 사람들도 그렇게 해요. 그래서 이혼만 권장하는 사회가 돼요. 외도와 성은 그렇게 자연스럽게 이혼으로 이제 가는 그런 사회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문제가 하나 생겼어요. 그 이후의 인생, 이혼은 좋다 이거야. 내가 뭐라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이후의 인생은 고통받고 아프고 이러던 사람이 이제 이혼하고 나니까 조금 숨 돌릴 것 같아. 이 말이 맞아. 그러니까 이혼을 했었어야 되는 게 맞아. 그런데 그 다음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 내가 이 반대급부가 보상심리가 작용을 하든 아니면은 타인을 어떻게든 공격을 해가서 내가 편해지든 하는 심리로 전환을 해버린다는 게 문제예요. 그래서 이혼하고 난 다음에 자기 자신이 막장 드라마를 이제 막장을 쓰는 거예요. 제일 자극적이고 더 자극적이면서 더 최악이면서 범죄 막 저질러요. 자기가요. 그거 누가 만들어준 거예요? 이혼하고 난 후에 당신들이 살아갈 인생이 이런 인생입니다라는 말을 안 해줬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그게 옳은 길이라고 생각하고 그러다 방송에서 언론에서 유튜버들이 그렇게 자극적인 걸 가지고 이혼을 시켜버리고 나니까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만들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혼하고 난 후에 최악이 되고 말종이 되고 자기 자신이 범죄를 막 저지르고 있는 그런 사람으로 전락을 해버리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그 사람이 더 강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또 소재가 되는 거야. 그럼 또 소재 가지고 더 자극적으로. 이게 과연 도대체 옳은 길인지를 모르겠어요, 지금요. 이게 지금 대세예요. 대세. 그래서 대세는 방송, 언론, 유튜버들이 돈 버는 세상이고, 그리고 이혼시키면서 돈 버는 세상이 돼버렸어요, 그냥요. 그리고 점점 더 자극적으로. 이게 왜 이런 악순환에 지금 들어가 있는지, 도대체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면서 살고 있는지를 내가 이혼하는 게 뭐라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 이후의 인생을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아무도 가르쳐 주지 않아요. 아무도. 그래서 이혼을 하지 말아주기가 아닙니다. 이혼을 하더라도 최소한 나와 내 아이들은
최악으로 살아갈, 더 자극적으로 살아갈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나를 회복시키는 게, 나를 회복을 시켜서 건강한 나의 심리로 회복을 시켜놓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라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반드시 심리를 회복시키는 거, 그렇지 않았을 때 나타나는 그 앞으로의 현상에 관련되어 있는 거를 최소한 알려줘야 되거든요. 제가 라이브 상담을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아무리 얘기를 해도 이제는 안 되죠. 제가 왜? 한낱 발톱의 때만큼도 안 되는 아주 모기만한 목소리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왜? 방송에서 한번 떡 나가고 나면은 그냥 전 국민이 다 이혼 아주 넣어놨죠. 뭐. 그 다음에 인생은 어떻게 하시려고요? 내 인생만 걸려있는 게 아니잖아요. 내 아이들 인생,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모든 인생이 다 걸려있는 얘기인데 왜 이렇게 자극적으로만 가면서 다룰 걸 다뤄야지. 그러면 설령 다루는 건 좋다 이거예요. 자극적인 거 좋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러고 난 다음에 끝이 났으면 그 끝이 아니잖아요. 이혼으로 인생 끝나는 거 아니잖아요. 이혼하고 난 다음에 살아가는 인생은 더 최악이 된다는 걸 왜 안 알려주냐고요. 난 이게 너무 안타까워요. 거기에 여러분들이 거의 다 현혹이 돼 있다는 게 너무너무 아니에요. 저는요 그거 보면 너무 불편함. 보니까 그게 들어오는 거예요. 나도 모르는 사이 심리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안 돼 하지만 이미 형성되는 걸 어떻게 하라고요. 그냥 이게 지금 현실입니다. 조금 더 지나면요 이제 포르노도 합법화 시킬 거예요. 해외를 따라가고 있어요. 지금요.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그러면 내 아이들의 인생은 어떻게 될 것 같은데요? 이 점을 한 번쯤은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얘기해주고 싶어요. 이거를 보고 있는 사람이나 알아야 돼요. 이 사람들 지금 전 국민을 끝장을 내려고 작정을 한 사람들이구나라는 걸 빨리 알아야 돼요. 그 방송이나 언론이나 그 담당하는 사람들이나 유튜버나 이런 자극적으로 이렇게 소재를 가지고서 가는 사람들은 우리 국민을 다 죽이려고 작정, 완전 인간성을 파멸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해놓는 사람들이구나라는 걸 우리는 최소한 알아야 되고, 또 내가 이런 식으로 대책 없이 그런 사후도 없이 무조건 이혼해라, 뭐 해라, 막 이렇게 떠들고 있는 사람들은 내가 좋기 위해서 내 아이들, 내 주변 사람들, 그리고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완전 파괴범, 이게 범죄자예요. 빨리 알아야 됩니다. 이게 제일 안타깝습니다. 모르는 것 치곤 대가가 너무 커요. 이 사회가, 이 가정이, 한 사람이, 가정이, 그리고 이 사회가, 이 나라가 정말 걱정됩니다. 제 생각입니다. 그냥 너무너무 안타깝습니다. 한번 생각 좀 해보세요. 그 다음의 인생은 어떻게 될지를 꼭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혼한 47세 여성입니다. 15세 아들이 인간관계는 집, 학교, 학원 등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착한 아이, 귀여운 장난꾸러기입니다. 학교, 학원 선생님들께서는 아이가 똑똑한데 이상하게 성적이 바닥인 게 이상하다고 합니다. 아이가 게임을 많이 해요. 과거 초1에서 초4학년 때 ADHD 치료를 받았습니다. 다시 치료를 받아야 할까요? 라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어쨌든 뭐 또 마찬가지로 왜 이혼을 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근본 원인이 뭔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어쨌든 이혼을 하고 15세 아들을 양육을 하고 있습니다. 키워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아이가 보니까 아이는 아들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엄마가 막 관심을 주고 뭐하고 하는 거 다 좋고, 일단은 아들의 입장이다 보니까 아들은 자기한테 스트레스만 안 주면은 전혀 상관이 없어요. 엄마 아빠가 싸우는 거 나에게 영향만 안 주면 전혀 상관이 없어요. 이건 아들과 딸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15살의 아들의 입장에서는 인간관계는 집에서도 편해. 엄마가 나한테 간섭 안 하고 뭐 이렇게 해서 스트레스 안 주니까 되게 편해. 그리고 아빠에 대해서 막 하면서 얘기하면서 나한테 막 힘들게 하지 않으니까 되게 편해. 아들은 아들대로 많이 편합니다. 특히 게임을 많이 하고 있다면 혼자 보내는 시간이 많아요. 엄마는 엄마 일하고 나는 내 게임하고 이러면 되니까. 그러다 보니까 집에서 문제 생길 일이 없습니다. 엄마가 뭐 한다 그러면 잠깐 그거 얘기 좀 들어주고 얘기 뭐 좀 하게 되면 매우 착하죠.
귀여운 장난꾸러기죠. 엄마가 장난치면 장난하면 되니까. 그런데 게임 못하게 하고 뭐 하고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아이 좀 이상해집니다. 뭐 그거는 당연한 거예요. 왜? 인간관계 되게 좋은 거거든요. 그런데 스트레스가 들어온다라고 생각이 들어가게 되면 이제 이게 문제가 생기기 시작을 하게 됩니다. 또 하나는 학교를 가서 학교에서 하라는 대로만 하면 돼요. 그러면 스트레스 안 받아요. 학원에 갔을 때도 그냥 공부하라면 그건 공부하고 하라는 대로만 하면 돼요. 중요한 건 뭐냐?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착한 아이죠. 귀여운 장난꾸러기 같고 뭐 너무 이쁘죠. 왜? 내 아이니까 그래요. 내 아이니까 이쁩니다. 이쁜 것만 보여서 그래요. 문제가 하나 생겼죠. 분명히 학교라든가 학원에도 내가 열심히 잘 보내고 그러는데 애가 똑똑하고 괜찮다는 말은 들었는데 일단 성적이 안 올라. 뭔 얘기예요? 공부에 집중이 안 되고 있다는 얘기죠. 공부에 집중을 지금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정신이 어디가 있다? 게임에 가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겠죠. 그러다 보니까 성적이 바닥인 게 이상하다. 안 이상해요. 아이는 지금 현재 관심이 딴 데가 있어요. 어딘지는 몰라도 공부에 몰입되어 있는 게 아니라 공부에 몰입해서 나름대로 공부를 열심히 하고 남는 시간을 이용해서 게임을 한다든가 뭘 한다든가 이게 가는 게 아니라 공부에 몰입되어 있는 게 아니라 게임에 몰입이 돼서 공부는 별로 중요하게 생각을 안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10시간을 공부하는데 거기에 몰입되어 있지 않으니까 10시간 동안 그냥 앉아 있는 거예요. 그냥 앉아 있는 거예요. 공부를 하는 게 아니에요. 학교 가서 앉아 있는 거예요. 엄마 볼 때는 잘 있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말을 잘 듣고 착하고 굉장히 좋게 보이겠어요. 주변 사람들이 볼 때 다 똑같아요. 인간이 다 좋아요. 그러나 이 아이의 관심은 어디에? 온통 게임에만 가 있는 거예요. 자기가 무언가를 할 때 스트레스를 받을지 모르는 그런 상황을 애초부터 안 만들고 있는 거예요. 아주 똑똑한 거예요. 나름대로. 자, 그래서 바닥인 게 이상한 게 아니라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아이가 게임을 참 많이 한다. 그만큼 아이가 게임에 많이 집중이 돼 있다는 뜻입니다. 게임 중독과는 다릅니다. 중독인 경우에는 집도 엉망이고요. 집에서도 엄마와 사이 굉장히 안 좋고 학교도 엉망이고 학교 안 가려고 그럽니다. 또 학원 절대 안 다녀요. 중독으로 가면 그렇게 됩니다. 근데 게임이 좀 과다해지는 경우에는 그거를 위해서 게임을 위해서 오늘 내 즐거운 걸 위해서 나머지는 다 통제할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그냥 그뿐이에요. 자, 그런데 과거에 초등학교 1학년에서 4학년 때 ADHD 판정을 받았다. 그때 똑같아요. 원리는 아들들의 ADHD는 왜 나오느냐? 스트레스 처리 능력 그리고 내가 집중력이 매우 뛰어나다는 얘기예요. 집중력이 매우 뛰어난데 실증도 금방 느껴요. 이미 다 이해해버렸기 때문에. 그러니까 한시도 가만히 못 있는 거예요. 아이들이.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게 ADHD거든요. 과연 그러면 ADHD가 잘못된 장애냐? 저는 개인적으로 마더 테라피를 진행을 하면서 ADHD 장애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그거 조금만 조율해주게 되면은 이 아이 성적도 매우 좋아지게 되고 매우 나름대로 게임도 마찬가지지만 공부에도 그렇고 뭐에도 그렇고 집중력이 매우 그러나 집중력은 뛰어난데 실증도 금방 늦게 된다는 얘기. 그러면서 스트레스로 작용하게 되니까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본인이. 그게 대부분 ADHD 증상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아이들 때 ADHD가 아니라 애들이 성장하는 과정에서 집중과 실증을 자주 느끼는 그러면서 스트레스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상태에서 흔히 나타나는 현상이거든요. 특히 남자아이들한테 많이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그러면 ADHD가 아닐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뜻이죠. 그러면 과연 이 아이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결국은 이제 아들에 관련되는 부분에서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이렇게 갈 때 그러면 게임을 좀 줄이고 게임을 줄이는 게 매우 중요하겠죠. 그 다음에 아들에게 스트레스를 주지 않으면서 어떻게 하면 아들이 공부라든가 또는 다른 쪽의 관심으로 이렇게 전환을 할 수 있을까?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바로 아들의 스트레스 처리 능력이에요. 그 나이에 맞는 스트레스 처리 능력을 만들어줘야 됩니다. 이걸 만들어줄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은 엄마밖에 없어요. 엄마. 그래서 지금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이거 아들 문제가 아니고 엄마 문제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엄마에 관련되는 이 트라우마를 제가 전혀 모르기 때문에.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거는 지금 아들에 대해서 어떻게 할까를 생각을 해보려면
마더테라피라는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마더테라피라고 있어요. 그 마더테라피 홈페이지의 내용을 한번 쭉 보시면 내 아들이 게임 중독도 아니고 내 아들이 지금 ADHD도 아니고 그리고 지금 착하고 귀여운 걸로만 지금 생각해서는 안 되고 뭘 하냐면 스트레스 처리 능력이 지금 그 또래에 맞는 스트레스 처리 능력이 없구나라는 것을 알게 될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만들 수 있을까 쭉 한번 읽어보면서 그 내용을 참고를 해보시면 매우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점을 꼭 참고를 하시면 되고 아들에게 지금 15살이니까 어렵진 않을 거예요. 그래서 이 아들에게 그 나이 또래에 맞는 스트레스 처리 능력, 스스로가 처리하는 겁니다. 의도적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처리하는 능력을 만들게 되면 게임도 줄여가면서 공부도 이제 집중을 하면서 정말 착하게 잘 키웠으니까 ADHD 없어집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커져가게 됩니다. 게임을 줄인다 해서 게임 못하게 하고 막 애 스트레스 주면은 애가 감당 못합니다. 그때부터는 이제 이상한 행동들이 막 나오기 시작해요. 절대 그렇게 하지 마시고 순리적으로 어떻게 하는 게 좋을 것인지를 한 번쯤은 점검을 할 필요성이 있어요. 가장 중요한 건 그 스트레스 처리 능력을, 아들의 스트레스 처리 능력은 엄마만이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엄마만이. 이 점을 꼭 명심을 하시고 내가 과연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것을 한 번쯤은 마더테라피에서 찾아는 보시고 그래도 궁금한 점이 있다라고 생각이 되면 내 나름대로 이혼 상담 신청서를 작성을 해서 보내주시게 되면 제가 자세하게 엄마의 심리 문제인지 아들의 심리 문제인지 엄마에게 심리 문제가 있다라고 하되면 아들의 스트레스 처리 능력 못 만들어줍니다. 이 강도가 어느 차이냐에 따라서 또 달라지게 되는 거고 요 점을 항상 염두를 내두시고서 필요하다 생각하면 이메일로 무료 이혼 상담 신청서를 저한테 보내주시면 제가 답변을 보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ADHD 치료 받을 필요가 없어요. ADHD 아니에요.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이들도 보게 하는 채널인데 너무 자극적이고 비판적으로 얘기하시는 건 좀 아이들 보기 민망하네요. 자, 지금 제가 지금 그렇지 않아도 이혼 재혼 상담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에서는 지금 이거를 옮겨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이 보는 채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점은 제가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오늘 라이브 방송 끝나고 나면은 이제 이혼 재혼 상담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은 다른 채널로 제가 옮겨갈 겁니다. 제가 채널을 운영하는 게 좀 몇 개 있거든요. 이제 그 중에서 이혼 재혼만 별도로 할 수 있는 그런 채널로 외도 채널이 별도로 있듯이 이혼 재혼 채널로도 옮겨가게 될 겁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이렇게 자극적이다, 비판적이다라고 이렇게 많이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뭐 이해는 합니다. 그리고 문제가 좀 있다는 것도 저도 알고 있고요. 그래서 일단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얘기는 했지만 현실입니다. 방송은 더합니다. 저보다. 일단 이 점이 그렇다고 저도 같이 부안해동할 수는 없으니까 옮겨는 갈 겁니다. 아마 다음부터는 한국심리교육원 채널이 아니라 다른 채널에서 이 라이브 이혼 재혼 상담을 지속하도록 그렇게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 점은 꼭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불편함을 드렸다면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한국심리교육원 채널에서는 외도, 성, 그리고 이혼 재혼에 관련되어 있는 이거는 다루지 않도록 지금 하려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도 채널이 따로 있고요. 성 채널이 따로 있고 그렇듯이 이혼 재혼 관련되는 채널을 따로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그쪽으로 옮겨가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어쨌든 또 이렇게 라이브 이혼 재혼 상담을 하다 보니까 또 시간이 또 이렇게 지나갔습니다. 일단 여러분들께서 좀 듣기 불편한 점이 있었더라도 좀 양해를 좀 해주시고요. 다음에 그 채널 옮기고 이렇게 되면은 또 진행을 하도록 지금 그 채널 자체는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일단 거기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은 이 라이브 이혼 재혼 상담은 이 정도에서 마치도록 하고 공지해드렸듯이 다음 주도 매주 목요일날 오전 11시에 이혼과 재혼을 주제로 해서 상담을 진행을 하겠습니다. 일단은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오늘 라이브 이혼 재혼 상담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